리서치 3팀 임희준입니다. 크래프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오던 게임 시장은 2020년과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로 크게 성장했으나 2022년 그로 인한 역기저 효과와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외부 활동 증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5.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어 2022년 보여준 역성장은 팬데믹 효과에 대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2022년 전체 게임 시장은 역성장하였으나 신흥시장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흥시장은 기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에 의해 고가의 콘솔이나 PC가 아닌 모바일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 유료는 기본적인 플레이는 무료이지만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 시장용 스킨 등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모바일과 PC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접근성과 수익성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와 메이플 스토리가 부분 유료를 채택했습니다. 정액제는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면 일정 기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형 서비스 방식과 같습니다. 주로 정액요금과 확장팩 등을 통해 수익을 냈으며 2010년대 초부터는 캐시 아이템을 파는 게임도 늘어났었습니다. 주로 PC 온라인 게임, 그 중에서 오랜 시간 플레이를 요구하는 MMORPG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매출 안정성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부분 유료에 밀려 사장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정액제 게임은 블리자드의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있습니다. 유료 판매는 말 그대로 게임을 돈을 받고 파는 방식으로 판매 수익이 주요 수익원이며 게임을 판매한 후 추가 아이템이나 캐릭터, 스토리 등을 담은 DLC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주로 콘솔 및 PC 게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며 과거에는 출시 초기에 수익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게임 개발 기간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강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점차 부분 유료에서 사용하는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게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하며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확률 조작과 사행성 논란 등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세계 각국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틀패스는 2018년 배틀패스를 도입한 포트나이트가 배틀패스 구입에 쓰이는 재화도 모두 배틀패스 보상으로 포함했음에도 하루 만에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수익 모델입니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매출 상위 20%의 모바일 게임 중 약 66%가 도입하였습니다. 캐시 아이템, 확률 뽑기 등 기존 BM 대비 좋은 가성비를 통해 무과금 및 소과금 이용자를 유료 구매 이용자로 전환시키거나 미션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동기를 제공하여 이용자 수를 유지하고 게임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장점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BM들과의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임사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수수료, 광고 선전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건비는 영업비용에서 약 30에서 40% 비중을 보이며 한번 채용한 인력을 해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정비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와 타사의 IP를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로열티, 그리고 서버비, 용역비, 기타 수수료 등이 있으며 플랫폼 수수료와 로열티는 매출이 증가할 때 일정 비율로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가변 비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광고 선전비는 신작 출시 전 크게 증가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동적인 비용입니다. 크래프톤은 다른 게임사와 비교해서 1인 평균 급여가 낮지 않음에도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 이는 크래프톤이 효율적으로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게임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크래프톤의 매출에서 모바일 부문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2021년 3분기부터 PC 부문 매출이 상승하여 모바일 부문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3%로 가장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1분기에 가장 높은 계절성을 보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은 중국에서 가장 긴 연휴이며 보너스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중국 기업들이 보너스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국 게임 이용자들의 시간과 돈이 많아지면서 중국 게임 시장은 1분기 매출이 가장 큰 모습을 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 IP는 전 세계 판매량 7,500만 장과 다운로드 수 10억 건을 돌파한 메가 IP이며 크래프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부분 유료화를 검토하면서 2021년 3분기부터 배틀패스, 콜라보레이션 스킨, 성장형 무기 등 기존 BM을 다양화하면서 매출이 반등하였으며, 부분 유료화가 이루어진 2022년 1분기부터 부분 유료화 이전 대비 매출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크래프톤의 매출을 지탱해주는 게임입니다. 22년 3분기부터 이어진 중국 매출 하락은 23년 2분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23년 5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은 지금까지 IP 확장을 위해 노력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틀그라운드 IP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리지널 IP 확보와 신작 라인업 확대를 위해 12개의 자체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이상의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체 개발과 지분 투자 게임의 퍼블리싱을 통해 앞으로는 주기적인 신작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출시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의 인조이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프로젝트 블랙버짓이 출시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서브노티카의 후속작과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프로젝트 골드러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지분을 투자한 스튜디오의 게임을 퍼블리싱하면서 신작 출시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게임사들 중 매출이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매출 성장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서비스를 재개할 때 한시적 허용 뒤 3개월간 모니터링 후 완전 승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지출이 제한적이었음에도 인도 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모두에서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크래프톤의 모바일 부문 매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서비스 완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매출이 온전히 반영될 4분기에는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다크앤다커 모바일 출시입니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원작 다크앤다커는 4차 알파 테스트 당시 동시 접속자 10만 명, 총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3년 8월 8일 신생 ESD 플랫폼 체프게임즈를 통해 출시된 이후 약 2달간 전세계 유료 이용자 46만 명을 돌파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PC나 콘솔 게임을 모바일로 이식할 때 중요한 것은 모바일 게임 환경에 맞는 조작 방식으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이식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첫 선을 보인 지스타 2023에서 많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아 출시 후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인조이 출시입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은 넓은 마니아층을 보유한 장르입니다. 심즈 시리즈는 확장팩을 포함하여 2억 장 이상 판매하였고 최신작 심즈4는 이용자 수 7천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은 장르라고 보긴 어렵지만 유사한 장르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닌텐도 스위치 판매를 견인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4,338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는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2021년 11월 기점으로 하여 콘텐츠 업데이트를 종료하였고 심즈4는 출시된 지 1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게임으로 그래픽과 AI 수준이 떨어지며 심즈 시리즈의 후속작은 2023년 초 공개된 개발자 노트에서 개발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외 현재 출시가 예정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은 패러독스 인터랙티브가 개발하고 있는 라이프 바이 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규모 인디 게임으로 인조이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원작인 다크앤다커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진행하고 있는 법적 분쟁을 리스크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한국과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언메이스의 불편 관할 요청을 승인하여 소송을 기각하였고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큰 리스크에도 다크앤다커 모바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설명한 성장 잠재력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낮은 투자 비용입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 비용과 DMCA 개시 중단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때 나타난 크래프톤과의 라이선스 계약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IP 사용에 대한 로열티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서구권 여론입니다. 서구권에서는 국내와 다르게 다크앤다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는 확률형 아이템에 비교적 더 큰 반감을 가진 서구권 이용자들한테 확률형 아이템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넥슨의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법적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상황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에 사용된 에셋은 중세 판타지풍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며 기존 게임 관련 재판 판례를 보면 게임의 시스템을 차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계약 체결 후부터 지금까지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자사가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프로젝트 A, B의 원작의 에셋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 사용한 완전 신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런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보이며 아이언메이스가 패소하더라도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실적 및 실적 추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이벤트가 없다고 판단하여 여태까지 보여줬던 계절성을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1조 7,767억 2천만 원, 영업비용은 1조 763억 6천만 원으로 추정하여 영업이익은 7,003억 6천만 원입니다.
영업의 손익은 환율 하락을 가정하였고 법인세는 과세 표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6,555억 5천만 원으로 추정하였고 PER은 과거에 최소 16배를 부여받았던 것을 감안하여 16배 적용, 예상주가 21만 7천 원 추정하였습니다. 2024년 실적은 기존 게임들의 예상 매출을 구한 뒤 전체 예상 영업비용을 제한 후 2024년 출시되는 게임들의 예상 영업이익을 더해 구했습니다. 2024년 기존 매출액은 1조 8,523억, 영업비용은 1조 2,353억 8천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크앤다커는 4월 중 출시를 가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모바일 게임 이용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비용으로 부가세와 서버비, 앱 수수료와 로열티를 제했습니다. 이용자 수는 초반 3개월에 300만 명, 후반 5개월 600만 명, 이용자당 매출은 초반 12,100원, 후반 18,000원을 가정하였으며 초반에는 결제 이용자 비율이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조이는 출시 플랫폼 비중을 PC 40%, 콘솔 60%로 가정하였으며 다시 콘솔은 80%가 다운로드로 20%가 패키지로 판매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비용으로는 부가세와 수수료, 유통비를 제했고 출시 가격은 64,800원, 판매량은 200만 장으로 예상했습니다. 다크앤다커와 인조이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819억 1천만 원과 825억 8천만 원으로 추정하여 2022년 총 예상 영업이익은 7,814억 1천만 원입니다. 영업외 손익은 분기별 평균액에 4를 곱했습니다. 예상 당기 순이익은 6,640억 9천만 원이며 PER은 신작 출시로 인한 배틀그라운드 의존도 하락을 감안하여 2023년보다 높은 18배를 부여하여 예상 주가 24만 7천 원, 상승 여력 21.7%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